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상급 대형병원 전공의들은 다음 주 집단 진료 중단에 들어가고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죠. 여기에 힘을 총결집하겠다며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 개원이들마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회의가 진행 중인 의사협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분위기가 상당히 강경한데 회의 결과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시작한 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뒤 첫 전체 회의인데요. 김태구 비대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현 상황을 2000년 의학분업 당시와 같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공직의사, 개원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가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구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 2,700여 명이 다음 주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에 나서기로 한 만큼 총파업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요. 의협은 일단 25일 정부 규탄대회에 나서고 투표를 통해 집단 행동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부가 어제 의사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면서 선처도 없을 거다,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아직까지 상황 변화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할 경우 바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면서 과거처럼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의협 역시 정부와 대화 통로가 끊어졌다고 한 만큼 긴급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집단 휴진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 원론적으로는 많은 의사들이 면허를 박탈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당장 닥친 문제는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미 삼성서울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핵심 의료 인력인 전공의들의 총파업으로 예정된 수술을 연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협이 주로 개원의들로 구성된 만큼 오늘 비대위 회의 결과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 휴진에 가세하면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한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의협 회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공식 집계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전국 7개 병원 154명입니다. 원광대병원과 가천길병원, 고대 구로병원 등에 이어 일부 전공의들의 추가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병원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복귀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완전히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의견이 틀리잖아요. 차이가 있겠죠. 다만 서울 성모병원의 경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대부분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 현장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비는 다음 주입니다. 오늘 새벽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오는 19일에 집단 사직한 뒤 다음 날인 20일 오전 6시부터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긴급 결의했습니다. 이들 5개 병원의 전공의는 모두 2,745명, 각 병원 의사들의 30에서 40%를 차지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각 수련병원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에선 일단 정부 지시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없는 상황에 대비해 환자들의 다음 주 진료 일정을 미루거나 병원을 옮길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약을 이제 처방해줄 의사가 인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병원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솔직히 너무 혼란스럽고. 여기에 동맹 휴학을 추진해온 전국 의대생 대표들은 오는 20일에 맞춰 휴학계를 함께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반대 논리 중 하나는 의사가 많으면 진료비도 많이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의사 수와 진료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관련 통계와 연구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진료비 급증의 근거는 의사 수가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들이 환자들의 진료를 유도할 거라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 수와 병상 수라며 OECD 분석을 보면 밀접한 상관관계가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발표된 OECD 보건 통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5.4명인 오스트리아로 뒤이어 노르웨이, 독일, 스페인, 리투아니아가 상위 5개국에 포함됐는데요. 국민 1인당 의료비로 보면 오스트리아는 6위, 스페인 22위, 리투아니아가 2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 많은 나라라고 해서 꼭 의료비가 높은 건 아닌 겁니다. OECD 30개국의 의사 수와 의료비 순위도 나란히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둘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럼 의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뭔지 알아봤습니다. 의사 수 대신 1인당 국민소득 순위를 의료비 순위와 비교해 봤는데요. 이렇게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들을 보면 의료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는 국민소득과 노인 인구의 증가라는 내용이 다수 확인됩니다. 정부도 의협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사협회는 더 나아가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면 2040년엔 의료비가 35조 원 더 많아져 국민 1인당 매달 6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산 역시 의사 수 증가만 고려됐을 뿐 국민소득과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 등 다른 요소들은 모두 배제돼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